우리가 기축통화를 정하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 중국의 인구가 많고 마켓이 넓어서 중국이 기축통화로 된대. 그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이분은 안와르 이브라임 말레이시아 총리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1990년도에 그때 당시에 이제 1997년도에 우리가 IMF 외환금융위기가 터졌었죠. 그래서 막 그때 우리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 막 금도 모으고 막 그랬었죠. 코인희 씨는 그때 몇 살이야? 어렸을 때네요. 그래서 막 뭣도 몰랐을 시절인데 달러가 막 부족해서 금도 모으고 진짜 십시일반 막 여기저기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모으고 진짜 어떻게 부채도 거의 2년 3년 만에 다 갚아버리고 너무 막 뭐라 그럴까 우리 한국인의 좀 국민성을 볼 수 있었던. 근데 이 한국이 97년도에 무너지기 전에 누가 무너졌었어요? 한국이 제일 먼저 무너진 게 아니라 전조현상이 있었어요. 동아시아권 이런 국가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고 어떻게 돼요? 한국이 무너진 겁니다. 뭐 태국, 뭐 동남아 이런 국가들이 쭉 무너지고 차례차례. 우리 97년도에 그 조지 소로스가 외환 바트 해가지고 그 환공격 들어갔죠, 태국에. 그리고 홍콩도 들어갔어. 근데 태국은 먹었는데, 이겼는데, 홍콩은 졌어. 그때 97년도 다 한국입니다. 그러면 한국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야. 그때 당시에 동아시아권 국가들이 다 문제가 있었어. 아시아 금융위기입니다. 우리는 1997년도 외환금융위기, IMF, 구제금융 해가지고 한국만 위기가 일어난 줄 아는데 아닙니다. 동아시아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때 좀 트러블이 있었던 게 뭐냐면 IMF가 이제 들어왔어. 우리 코인이시 방송에서 배웠죠. IMF는 누구 거라 배웠죠? 최대 지분율 18%가 누구 거라? 미국 거다. 그리고 2등 3등이 중국, 일본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IMF는 일단 미국 거야. 미국이 들어와서 너네 힘들지? 돈 빌려줄게. 근데 그 돈을 빌려주는 조건이나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그냥 돈을 빌려주고 얼마 갚아? 금리는 얼마고? 이게 아니야. 무슨 조건도 있고 저런 조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권 국가가 막 지금은 너무 힘들지 자존심은 상하지 돈을 빌려야겠지. 그때 당시 막 승질이 나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안와르 이브라임 총리, 말레이시아 그때는 재무장관이었습니다. 우리 제니 옐런 누님이 재무장관이죠. 그 역할로 이제 재직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이렇게 아시아권 국가들이 무너지면, 미국이나 달러, IMF 들어와가지고, 괜히 아쉬운 소리 하지만 손 벌리지 말고, 빠르게 지원해줄 수 있는 아시아 통화기금을 설립하자.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이분이 꺼낸 거예요. 90년도에. 근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 얘기 누가 싫어할까? 미국의 재무부가 컷을 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네 위험한 거 달러로 쓰여야지. 아시아권 너네 화폐 해가지고 뭐 쓰일 것 같냐? 니네가 위험한데? 미국 재무부가 컷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흐지부지게 됐었죠. 근데 지금은 달라. 중국 G2죠. 미국에 견줄만해. 일본 뒤집어집니다. 엔화. 달러 무너지면은 지금 뭐 유로화가 가장 유력하지만 유로화만큼 안전통화로 지금 취급받고 있는 게 일본 엔화입니다. 일본 이렇게 컸지. 그리고 한국도 아시아의 용 4마리 뭐 대만, 홍콩, 한국 그리고 싱가포르까지 용 안에 또 들어가. 이렇게 아시아권 국가들이 경제력도 강해지고 뭐 전투력이라는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마찬가지고 강해졌기 때문에 우리도 통화기금을 설립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안와르 이브라임 총리입니다. 재무장관에서 총리로 이제 업그레이드 됐죠. 그래서 이 총리 형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중국이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아시아의 IMF를 만들려면 당연히 거기에는 미국의 역할을 차지할 국가는 중국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국 너네가 해. 미국 역할. 그럼 우리가 뭐 일본 역할 할게. 아니면은 뭐 누가 있을까? 독일 역할 할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니네 중국이 하던 역할 내가 할게. 선 좀 치는 거죠, 뭐. 근데 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 링기타를 이렇게 넣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 국가의 규모라던가 화폐라던가 요것들을 다 반영이 돼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네들이 아시아 구제기금의 중요 통화, 기축통화로 들어가고 싶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부작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중국과 말레이시아 이래서 이렇게 IMF 대안으로 아시아통화기금 설립을 제안해. 이 기사를 보고 이 이야기를 들은 얘네는 승질이나 누굴까? 미국이죠. 월가나 다양한 매체들이나 언론들이 어떤 얘기들을 계속 하냐면 우리 유튜브도 마찬가지야. 미국과 중국. 근데 이게 좀 재밌을 수밖에 없어, 사실. 막 전쟁 얘기도 재밌고, 누구 싸움 얘기 제일 재밌잖아. 불구경도 재밌고. 누가 싸운대. 야, 점심시간에 덕순이랑 덕자랑 싸운대. 한 몇백 명 몰려버려. 너무 재밌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계속해서 화제성이고, 영상으로 다루고, 누가 이긴다, 뭐 한다. 근데 이게 화제도 끌고 이런 것도 다 좋겠어. 알겠어. 근데 분석은 정확히 해야 되지. 분석은. 그냥 특정 누가 조금 이런 기사 나온다 그래서 야 지금 미국 끝났다 달러 끝났다 개인적으로 미국을 좋아하고 중국을 좋아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분석을 할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중국이 말레이시아에 390억 달러 투자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지리자동차에 올해 20억 링깃을 투자하고 중국은 또 말레이시아에 1700억 링깃 우리나라 원화로 한 50조 원을 투자하기로 밝혔다. 서로 이렇게 투자도 하고 사이가 좋아. 야, 우리 IMF 만들자, 아시아권. 자, 그러면 중국이랑 말레이시아는 사이가 좋을까? 코인이슈가 이전 방송에서 중국과 러시아, 지금은 서로, 동계올림픽 때도 와가지고 오찬, 만찬 열어주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지금은 친해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뒤에서는 칼을 겨누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왜 안 된다 말씀드렸죠? 국경선을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국가는 좋을 수가 없어. 네 땅이니 내 땅이니 싸울 수밖에 없어. 자, 이번에 사우디랑 이란 화해한다 그러죠. 좋을 수 있을까? 종교적 갈등 문제가 몇백 년 동안 지속된 국가야. 그게 풀릴 수 있을까? 쉽게 말해서 얘네 내 부모를 죽인 사람이 상대방 얘네들이야. 그게 가능할까? 근데 사우디랑 이란 살짝 친해졌다고, 물론 이란이 지금 원유를 팔고 싶은데 사우디를 통해서 원유를 판다, 이런 얘기들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이제 미국은 죽었구나, 달러는 끝났구나, 이런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 말레이시아랑 중국, 좋기만 할까?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지도는 남중국해 지도입니다. 여기 중국 보이시죠? 여기 대만이 있습니다. 여기 필리핀이 있죠. 여기 베트남이 있어. 여기 말레이시아 있죠. 그러면 여기 5개 국가의 가운데 있는 남중국해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여기서 원유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금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중국은 야 여기까지 우리 땅이야. 그럼 대만은 아니야 여기까지 내 땅이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서로 얘기 다르게 했죠. 지금 우리가 중국, 말레이시아 좋고 이런 기사들 알겠어. 미국이 힘들고 달러 위험한 거 알겠어. 근데 뒤에서는 또 이런 분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이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 땅덩어리가 넓을수록 자기가 취해야 될 영토도 너무 많아. 영유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쟁이 날 수밖에 없어. 분쟁이. 물론 이것 때문에 중국과 말레이시아 사이가 안 좋습니다 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적이 같으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친해질 수밖에 없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볼룸버그도 그렇고 전 세계 해외 외신도 그렇고 트위터도 그렇고 중국이 이긴대. 이기고 지고를 다 떠나서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된대.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달러를 쓰지 않는 탈달러화 이 주제가 집중이 되고 있어. 최근에 브라질이랑 해가지고 중국이 몇몇 무역국들이랑 원자재 거래에 위안화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사우디도 원유 거래를 위안화 오일 달러에서 오일 위안화로 바꾼다, 한다. 브라질이랑 이렇게 쓴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랑 또 아시아판 IMF 제안 이런 얘기도 나오고.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 둘 다 공통 통화를 모색해서 달러의 영향력을 죽인다. 그리고 요거 작년부터 최근 몇 년 동안 각 국가별로 미국 국채를 던져서 미국의 영향력을 어떻게 해요? 줄이고 있다. 이런 기사들. 중앙은행들은 금을 미친 듯이 매집한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금을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 이런 내용들이 달러의 영향력과 달러의 지위를 흔드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달러 흔들리고 있습니다.
달러가 최근 몇 년 동안 흔들렸기 때문에 얘네가 뭐를 했죠? 가치를 올려줘야지. 품귀 현상을 만들어줘야지. 그게 작년 3월부터 나왔던 연준의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하면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다고 많이들 아시죠?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속내는 뭐다? 달러 품귀 현상이다. 자, 보시면 자, 이게 무슨 지표냐면 외국인이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양을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데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21년도 최고점이죠. 왜?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을 미친 듯이 공급했어. 근데 금리를 올렸더니 살짝 떨어지면서 다시 조금 올라와.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의 양이 줄었나요? 늘었나요? 15년도부터 최근 10년 동안 늘었죠. 물론 중앙은행이나 국가는 미국 국채를 던졌겠지만 외국인들의 투자 비율은 늘었어요. 자, 그러면 코인 이슈야. 중국은 마켓이 크잖아. 마켓이 커서 앞으로 원유나 원자재나 이거 급속도로 빨라질 거야. 거래하는 거. 2022년도 위안화로 전 세계 뭐 원유나 원자재나 철강이나 무역의 몇 프로 정도 차지했을까? 100% 중에. 전 세계 무역의 위안화로 한 무역. 고작 2%. 100% 중에 2%. 위안화로 결제한 게. 사실 달러가 기축통화 자리에서 내려오면은 제일 유력한 건 위안화가 아닙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땐 위안화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위안화가 제일 유력한 건 맞아요. 지금 당장은 위안화보다는 유로화가 더 가까울 수 있겠죠. 마켓이나 이런 것들 점유율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봤을 때. 근데 유로화도 말이 좀 맞지가 않아. 사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달러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달러를 대신할 기축통화는 지금 당장 없어. 물론 장기적으로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 보면은 위안화가 가장 확률이 높겠죠. 마켓도 크고 앞으로 이제 성장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힘들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달러가 내일 모레 안 쓴대. 못 쓰겠대. 그럼 달러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통화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차지할까? 막 뭐 세력들 해가지고 방송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할 수 있겠다. 아, 리플이 나와야지. 전 세계 우리 본원통화 리플이 나와야지. 당장 쓸 수 있는 화폐가 없어요. 자,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 자리에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5일 달러 묶은 거,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고. 5일 달러로 묶었고 달러로 살 수 있는 자산들이 너무 많아. 그것도 그렇고 또 우리 그린베레님 역시 좋아. 무역 적자를 감당해낼 수 있는 경제 체력이 되냐 안 되냐 그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중국은 수출로 인해서 경상수지를 계속해서 흑자로 남겨온 국가 중에 하나예요. 중동은 어떨까? 기름을 미친 듯이 파. 기름 팔아서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해서 기록해. 그래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기름쟁이들 돈이 미친 듯이 많아. 중국도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전 세계 수많은 인구들을 기반으로 공장에서 물건들을 미친 듯이 찍어내서 어떻게 해요?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해서 기록해.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지금 이제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전만큼은 안 나오지만 계속 우상향했어. 러시아는 어떨까? 러시아도 원유 생산 국가죠. 똑같습니다.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 수출도 하고 같이 천연가스도 수출하고. 그러면 중동 국가들, 러시아, 중국, 뭐 한국도 어떻게 보면 수출업이니까 비슷하겠네요. 이런 국가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경상수지 부분에서 흑자를 계속해서 기록을 해.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정반대죠.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 미국의 경상수지가 적자인데 막 긍정적이다,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와. 왜 적자일까? 왜 경상수지가 적자인데 좋을까? 미국은 상식적으로 내가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고 버는 돈이 많아야 경상수지가 흑자인데, 근데 미국은 경상수지가 적자인데도 좋대. 미국은 GDP의 70% 이상이 소비로 이루어져 있죠. 소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는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야. 뭐를? 달러를. 그러면 미국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기축통화 프리미엄. 얘네들의 신용을 기반으로 미친 듯이 돈을 많이 찍어.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돈을 미친 듯이 많이 찍어서 전 세계에 있는 물품들을 다 사줘.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전 세계에 있는 물품들을 다 사주고 돈을 찍어내도 달러의 가치를 지킬 수 있고 요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
미국은 어떻게 돼요? 경상수지가 항상 적자 날 수밖에 없어. 소비의 국가고 경상수지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축통화 자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기축통화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돈을 미친 듯이 찍죠. 찍으면 상식적으로 시중에 달러가 많이 쌓이면 가치가 떨어지는 게 맞아. 근데 그 달러 가치가 안 떨어지죠. 왜 안 떨어질까? 수요가 많아. 자,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1등으로 생각하는 전기차 기업이 어디예요? 테슬라야. 우리가 제일 사고 싶은 휴대폰 기업, 만드는 기업, 애플이야. 우리가 테슬라, 애플 사려면 뭘 사야 돼요? 달러를 사야 됩니다. 달러를 사서 테슬라를 사고 애플을 삽니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죠. 전 세계 파생상품, 원유, 이것저것 모든 상품들, 원자재, 수출, 수입, 무역들, 이런 것들 뭘로 기반을 해요? 달러 기반이죠. 그러면 내가 에너지를 사고 싶어? 달러를 사야 돼, 먼저. 그러면 미국이 달러를 미친 듯이 찍어내도 달러의 수요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 경상수지 당연히 적자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어떻게 돼요? 미국은 받쳐준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애초에 달라. 중국, 러시아, 중동 이런 국가들은 어떻게 된다? 쥐네가 화폐를 찍을지언정 경상수지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다. 근데 미국은 정반대다. 그럼 중국이 얘네가 수출이며 뭐며 경상수지 흑자를 적자를 기록해도 버틸 수 있냐? 기초 체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코인 이슈가 항상 뭐 달러를 좋게 하고 미국을 좋게 하고 했는데서 뭐 미국을 좋아해서 아닙니다. 미국 싫어요. 한국이 잘 됐으면 좋겠지. 코인 이슈가 사는 나라가. 근데 정세라던가 판때기가 돌아가는 게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내가 싫다 그래서 미국은 뭐 망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기축통화를 정하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 중국의 인구가 많고 마켓이 넓어서 중국이 기축통화로 된대. 그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쓰는 해외에서 쓰는 이런 통화들이나 화폐들은 그 나라가 국가가 땅덩어리가 넓어서 마켓이 커서 인구가 많아서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도움은 됩니다. 근데 결정은 아니다. 그럼 뭐가 결정이 제일 되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금은방에 가면 금을 현금으로 바꿔주죠. 금으로 뭐를 할 수 있나요? 금은방에서 현금으로 안 바꿔준대. 내가 금을 줬어. 금으로 뭐 할 건가요? 액세서리. 그냥 액세서리 하고 끝. 그냥 돌멩이입니다. 금은방에서 돈을 안 바꿔줬는데 뭐 금이 뭐가 필요해? 뭐 반도체에 들어가요, 뭐 TV에 들어가요. 만들 거 아니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금이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건 아닙니다. 정부에서 우리 금본위제도 너 재무부에서 금을 갖고 와, 그럼 현금을 줄게. 이런 식으로 금을 서서히 글로벌 국가들, 국민들, 전 세계 사람들이 금을 화폐로 인정을 하고 믿음을 주고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금 이퀄 화폐, 통화로 버는 거야,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중국 위안화를 갖고 한 손에는 위안화를 갖고 한 손에는 달러를 가. 내가 아프리카 케냐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국가를 갔어. 가서 내가 이거 두 개밖에 없어. 위안화랑 달러. 지금 당장 뭐 자파 상점이라던가 이런 뭐라 그럴까? 주인한테 물건을 사고 이렇게 들이내밀어. 화폐를. 뭐 받을까? 무조건 달러지. 왜 달러 받을까?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그것도 맞겠지만 중국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뭐라 그래요? 중국에서? 야, 막 공산당이라서 뭐가 맞고 국민들이 뭐 데모를 했는데 그냥 무력으로 진압을 해버려. 코로나가 터졌는데 집 밖으로 못 나가게 그냥 막아버려. 그러면 그런 국가의 통화를 전 세계 국민들이 알아줄까? 믿고 쓸 수 있을까? 자, 중국에서 작년 12월이나 이번 연도 3월이 아니 작년 12월일 겁니다. 작년 연말에 제20차 당대회를 엽니다. 근데 그 중국의 우리 수출은 어떻고 경제 성장률은 어떻고 국가에서 자기네 국가 경제 성장률 전망을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 수치를 발표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왜? 그 국가에 해당 국가 신용평가도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애널리스트이며 기업이며 국가들이며 중국이 이번 연도 경제 성장률이 어떻고 수출이 어떻고 이런 거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돼, 날짜는. 근데 중국에서 시진핑 당대회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돌연 연기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수출을 얼마나 했고 수입을 얼마나 했고 그날 발표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싹 연기해버려. 아무도 이유도 없이.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고 신용이 떨어지고 이런 국가들의 화폐를 우린 기축통화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인들이. 만약에 달러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쓰이려면 아예 그 중국의 정치라던가 경제 체계를 아예 바꿔야 됩니다. 그냥 밑에서부터 다 송두리째 싹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하다. 누가 마켓만 보고 그거를 써. 마켓만 크다 그래서. 내일 당장 독재 정치 해가지고 뭐가 정부에서 탄압 들어가고 뭐하고 계좌 동결되고 말 한번 잘못 들으면 계좌 동결당하는데 그걸 누가 쓰겠냐고, 위안화를. 차라리 뭐가 잘했고 못했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래도 민주주의 그냥 미국 거 달러를 쓰지.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축통화는 그냥 단순하게 막 뭐 마켓이 커서 뭐 시장이 막 이렇고 좀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야, 사실. 그 화폐를 발행하는 국가가 어떻고 정부가 어떻고 정치는 어떠며 경제는 어떠며 체력은 어떠며 미국이 흔들릴 수 있는 거, 미국의 은행들이 무너지고 기초 체력이 막 흔들렸을 때 그러면 당연히 흔들릴 수 있겠죠. 경제력이나 아니면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흔들린다. 그러면 지위 내려놓아야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기축통화 지위 잃는 거 아무리 늦어도 10년은 끌고 갑니다. 달러는. 이미 위안화가 달러를 넘어섰어야 되면은 브릭스가 2013년도에 창설이 됐나요? 2000년도 초반에 브릭스가 창설이 됐는데 이미 뒤집어 엎었어야 돼. 지네들이 브릭스끼리 통화 만들어가지고 뭐하고 지금 쏙 들어갔어. 아무 얘기도 없어.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10년 뒤는요, 코인이슈님 20년 뒤는요, 그러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인도가 또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당장 뭐 향후 몇 년 안에 뭐 달러가 무너지고 달러가 망하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경제가 먼저다. 중국 방문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총리의 진심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가 뭐 경제라던가 이런 것도 공부하다 보면은 누가 잘했고 누가 착한 놈이 누가 나쁜 놈이 그런 거 없어. 누가 난 것도 없어, 사실. 그냥 한국만 잘 살면 돼. 한국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면 되고,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우리 코인이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잘 살면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살려면 또 한국이 잘 살아야 되니까.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